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이렇게 해보세요. 향후 3년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집값이 폭락해도 안전한 아파트는 없을까? 향후 5년간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 지난 시간에는 지금 사서 몇 년 후 하락기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에서 저자 박광섭 씨는 2021년 이후부터는 2급지의 비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급지란 3대 업무지구인 강남, 광화문, 여의도 중 한 곳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최소 1시간 안에 이동하거나 자차로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2급지가 유리한 이유는 상승기에 수익률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하락기에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2013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부동산 상승장이 끝나는 시점이 2024년에서 5년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향후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에 서울, 특히 강남권에 신축 입주가 많고 그때쯤에는 미국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돌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년의 강남권 입주 물량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지금도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은 23년 이후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수도권 집값은 짧으면 2년, 길게는 4년간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상승기의 후반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건 아직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1주택자 또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앞으로 몇 년간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승장 후반기 무주택자의 전략. 이 책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은 무주택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40점 이하인 경우와 50점이 넘는 경우, 그리고 40점에서 50점 사이인 경우입니다. 먼저 청약 가점이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무조건 사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집값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든 오르든 실거주 한 채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 의견에 반박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가 떨어지는 돈가치에 비례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 40%밖에 나오지 않고 6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절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입주할 수 없다면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최대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찾아서 전세를 끼고 사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저축한다면 몇 년 안에는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패닉해서 팔면 안 됩니다. 10년을 두고 보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서 몇 년 후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약 가점이 50점이 넘는 경우는 전략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무조건 무주택을 유지하고 청약을 넣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60점이 넘는 고가점자는 최대한 상급지에 청약을 넣고 가점이 애매한, 즉 50점대 후반인 경우에는 아무거나 잡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하철 1km 이내 500세대 이상의 모든 서울 아파트에 도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재면서 통장을 아끼다가는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애매한 그룹이 청약 가점 40점에서 50점 사이인데요. 이 책에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청약 가점 50점은 경기도 외곽의 웬만한 신축에 도전해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수준입니다. 제 생각에 가점이 50점에 가깝다면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유망한 청약에는 다 도전해 볼 것 같고, 가점이 40점에 가깝다면 1번 그룹과 비슷한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룹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상승장 후반기 1주택자의 전략. 역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윳돈이 비교적 많은 경우입니다. 이 책은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승장 후반의 가격 상승을 최대한 취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격 상승은 상승장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더 컸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기존 집을 바로 팔면 너무 아깝죠.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매수한 주택은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해야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잘 지켜서 매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여윳돈이 적은 경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황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면 원래 살던 집을 전세 주고 그 돈과 여윳돈을 합쳐서 새 집을 매수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만 새 집을 살 수 있다면 일시적 2주택은 포기해야 하겠죠.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는 무리해서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 가지 말고 현 상황을 그냥 관망하거나 종전집을 먼저 매도한 후에 상급지로 갈아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 집도 있는데 상승장 후반부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상승장 후반기 다주택자의 전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우선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 중에서 특히 많이 오른 아파트가 있다면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고 저평가된 다른 곳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주택수를 줄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적은 주택이 있다면 처분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상급지는 오래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라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철저히 세금을 줄이면서 장기 보유에 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돈이 5천만 원이 안 돼서 도저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아파트를 잠시 포기하고 빌라 중에서 최대한 오를 수 있는 집을 골라 매수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10년 이내의 신축 빌라, 그 중에서 3대 업무지구에 근접한 핵심지 빌라를 매수하라고 권합니다.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5천만 원으로 매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상품을 골라내서 매수한다면 무주택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박광섭 씨의 서울 아파트 2급지의 비밀을 통해 향후 3년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